예,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련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손잡고 이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을 알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좀 조용히 좀 하이소.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성룡원 대변인,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 자,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안에서 화합하자라고 얘기했었고, 장동혁 대표도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자,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 잘못된 거다, 장동혁을 연호하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될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란인데 진짜 선거를 32일밖에 안 남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주 동안 장동혁 대표는 유의미한 지방 일정이 없었습니다.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갔었고, 미국에 갔다 온 이후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면전에서 결자 해지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일산에서 있었던 주택관리사협회 축사 정도 외에는 지방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지역에서 일선 후보들로부터 환영받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민심의 환영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의미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내부에서는 끝날 때까지 뭐라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나 그런 당 주류가 반복해왔던 똘똘 뭉치자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중도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소란이 빚어진 것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면서 그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고 조경태 의원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이화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노출시킨 것 자체가 이 선거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무적 판단을 떠나서 어쨌든 모처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렇게 직격을, 당대표를 직격하게 되면 또 이게 뭔가 또 불협화음이 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여러 후보들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라든지 여러 행사에 가보면 장동혁 대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명예 선대위원장님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진태를 한 번 더 밀어주셔야 되겠죠? 네. 각 시도지사 후보들께서 답답한 마음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구성 관련해서 뭐 일부 조금 갈등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있는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자, 문정인 대변인,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찾는 캠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동혁 대표가 부산시장 후보, 또 내일은 대구시장 후보를 찾아서 지지 연설을 한다고 해요. 거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발 좀 우리 캠프에 와서 우리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은 아직까지는 많이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저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은 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전 대선 선거에서 41%에 가까운 득표를 한 후보고, 또 우리 보수 지정의 어떤 어른이자 정말 중요한 자산이시죠.
그런 분이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로 러브콜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박형준 저는 그 부산시장의 모델을 조금 벤치마킹 해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박형준 시장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낮기 때문에 뭐 발언이라든지 스탠스가 굉장히 장도혁 대표 또는 지도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로 확정이 되고 또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캠프 출정식에도 이제 장도혁 대표를 불러서 노이즈가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투에서 출정식을 하는데 사령관, 사단장 다 불러서 준비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사령관이 조금 일시적으로 인기가 없다 그래서 사령관은 오지 마시고 우리 여기 사단장이랑 뭐 옆에 사단장끼리 할게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형준 실제 저 시장의 지지율 추이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상대 후보와 이제 격차가 크다가 최근에는 경향성 자체가 꽤나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재수 후보 42, 박형준 시장 32.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바깥에서 전재수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이 지금 박형준 후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정당, 공당이라는 이 조직에서 정도로 가야지, 뭐 한 명, 특히 당대표를 방금 그 조경태 의원 보니까 당대표 연호하는 사람 집으로 가라고 하던데요. 예. 일반적으로 선거 출정식 할 때 당대표 연호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자당의 의원이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저렇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 저런 모습은 표를 깎아먹는 행동인 것이고, 박형준 시장의 모델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선대위나 이런 캠프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후보가 모처럼 선거 개소식에 가서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는데,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요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청을 향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 아저씨가 한번 먹으면 돼, 안 돼? 이게 일자야, 일자야? 일자네. 알았어, 많이 먹어. 오늘 행사 이름이 아이조아인데 저도 내리자마자 지금까지 아이조아, 아이조아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셨을 때 이미 전국을 한 바퀴를 돌았고요. 아, 이미 한 바퀴 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을 후보들이 원해가지고 개소식이든 아니면은 뭐 공천장 수여식이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있는 후보와 같이 현장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에 갔고 내일도 울산에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뭐 부산, 경남 이 모든 지역을 이제 선거를 우리 민주당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부산 이 소란 사건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엄청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종혁 대변인은 오늘 박형준 시장의 스탠스, 모델을 조금 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개소식에 또 장동혁 대표 불렀다가 부산처럼 저렇게 소란이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서, 실제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인기가 없는데 오늘 소란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후보들도 장동혁 대표와 약간 거리두기, 이러한 행보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대구 일부 지역에서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군요. 과연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선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찾는 곳, 찾지 않는 곳, 각각 얼마의 비중이 될지 궁금해집니다.